날 너무 미워하지 마시오.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번 시간에 그 조합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순열과 조합의 차이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일단 서로 다른 앵계. 지금은 서로 다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뭐 사람이라든지 공의 번호가 모두 다른 거, 색깔이 모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걸 강조하고, 뒤에 가면 2학년 때 배우는 화통에서는 같은 것도 몇 개씩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번 공이 3개 있다, 2번 공이 2개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지금은 어쨌든 서로 다 달라요. 서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까지 나오면 이게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순열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조합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NCR이라고, 순열의 개수를 NPR이라고 쓸 건데요.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R팩토리얼이죠. 따라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만큼이 나온다라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뽑아서 거기서 종료했는지, 뽑고 난 아이들을 일렬로 세웠는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갔죠? 여기서 말하는 일렬은 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일렬은 또 한 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리나 위치에 약간의 이제 차별을 주겠다는 거죠. 반장과 부반장 이런 식으로 나의 직위,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직위의 차이. 대표 2명 하면은 그 2명의 대표는 공동대표처럼 동등한 개념이라면, 반장과 부반장, 회장 이렇게 해버리면은 3명의 직위는 다 차이가 나죠. 그런 차별을 보이는 것까지 등장하는 것이 순열이었습니다. 그 개수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NPR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팩토리얼로 정의하는 걸로 설명하면 N팩 나누기 N 빼기 R팩이고요. 따라서 R팩이 넘어가서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NCR은 N 빼기 R팩에 R팩까지 분모해 있는 이런 거에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좀 작을수록 계산하기 좀 더 쉽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에 있는 숫자가 커버리면요, 이걸 고치는 방법을 하나 배웠죠. NC, N 빼기 R. 이것도 기억나요? 10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다라는 개념은 10명 중에 7명의 나머지를 뽑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0C3과 10C7은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뒤에 있는 숫자를 줄여서 N부터 R개를 쭉 적어라. 그리고 분모에는 R 팩토리얼을 적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필수지 6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5개만 풀고 녹화는 종료. 연습 문제나 유제 풀이는 녹화 안 해줄 거야. 그래야 출석한 학생과 결석한 학생의 차이가 나올 테니까, 그치? 수업 내용을 100% 녹화해주면 이것들이 점점 안 오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398페이지 필수지 6번을 볼게요. 1번은 남자 6명과 여자 5명이 있을 때 남자 둘, 여자 둘을 뽑아서 까지는 조합일 거고, 일렬로 세우는 방법, 요거는 순열일 겁니다. 그쵸? 두 개가 이렇게 짬뽕된 거 보여요? 믹스되는 거 보입니까?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5명이 있는데요. 각각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는데요. 그렇게 뽑은 사람들 총 4명이죠. 이 4명을 일렬로 배열한대요. 이건 하나의 그 퍼뮤테이션, 순열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자 6명 중에 2명을 뽑는다 하면은 남자를 뽑는 방법이 이만큼인 건 이해가요?
그리고 나서 여자는 5명 중에 2명 뽑는다. 5명 중에 2명 뽑기 5시인 것도 이해가고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제 둘을 같이 뽑는 거죠. 남학생도 뽑고 여학생도 뽑고, 그쵸? 그 뽑힌 사람 4명을 갖고선 일렬로 세운다면 뒤에다가 4표를 곱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써도 이해가 가요. 계산은 뭐 다음 문제도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풀이할 수 있거든요.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6부터 2개 쓰고 2팩토리얼, 다시 5부터 2개 쓰고 2팩토리얼, 여기에다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이 숫자가 크기 때문에 3600개래. 그거는 계산 나오는 거니까 계산 생략. 니들은 계산해야 돼. 알겠지? 니들은 해야 돼. 2번 투수와 포수. 이게 의외더라. 여학생들은 그 운동을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투수 포수도 모르는 친구가 있던데? 투수 포수 알아요? 알아요. 네. 투수와 포수가 각각 한 명씩 포함된 야구 선수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투수와 포수가 서로 모두 포함되고 서로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지금. 그쵸? 그동안 배웠던 거 종합편인데요, 거의. 일단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사람이 있어요. 총 9명이죠, 이렇게. 이 9명 중에서 뭐 한대요?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건데 이 일렬로 세울 때의 규칙이 투수, 포수는 반드시 포함, 그리고 서로 이웃할 것 입니다. 요 앞까지, 그러니까 투수랑 포수를 반드시 포함해서 일단 4명을 뽑아놔야겠네, 그쵸? 이해가죠? 그 일렬로 설 4명은 과연 투수, 포수 포함해서 나머지 둘은 누구겠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어차피 얘네들은 뽑힐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그치? 그러니까 일단 뽑는 경우의 수. 잘 보면은 단계가 뽑기와 일렬 이 2개의 단계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치? 근데 좀 섞여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그치? 여기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여기까지는 순열 내용인데 갑자기 뒤에 다시 조합력이 다시 나와요. 투수와 포수는 반드시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그러니까 간추해보면요. 일단 뽑을 때 자체적으로 투수, 포수 포함해서 7명 중에, 9명 중에 4명 뽑아야 되는 거고, 그치? 투수, 포수 반드시 포함해서. 그 4명 갖고 일렬로 세울 때 걔네들이 이웃하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이해가죠? 순서가 조금 이렇게 뒤바뀌는 것도 이해가요? 9명 중에 투수, 포수를 반드시 포함해서 4명을 뽑고 그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서로 이웃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은 이제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 2명은 미리 확정졌기 때문에 남은 7명 중에 남은 2자리 뽑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뽑는 방법은 7C2입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뽑는 방법은 7C2.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투수와 포수와 뭐 1루수와 2루수가 누구야? 2루수는 뭐 옛날 뭐죠? 네. 이런 식으로 투수와 포수와 1번, 2번이 뽑혔다고 친다면 이 4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원래는 4팩이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이웃하고 싶어요. 이웃한 거 배웠죠? 그렇죠? 이두를 한 사람 취급하면 결국 3사람 아니냐? 3사람을 이웃하게 만든 뒤 둘이 자리를 바꾼다. 이게 4명 중에 특정한 2명이 이웃해서 서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답이 이겁니다. 여기 있으면 이해가요? 여기 있으면 이해가요? 여기 있으면 이해가요? 오케이. 그럼 계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부터 6, 2, 1이고 여기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2팩토리얼 2 곱하기 1. 뭐 2 곱하기 1은 얘는 나쁜 애니까 이것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야? 252래요.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열도 좀 섞여 있는 느낌이죠. 지금 이 상황을 순열 기호 하나로 쓸 수는 없어요. 지금과 같이 단계적으로 나눠서 그냥 여기까지는 조합, 그 다음은 순열. 순열도 저런 식으로 이웃 조건이 들어가면 저쪽도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해갔죠?
자, 필수제 7번이 있는데 요 얘기가 조금 중요한데 이해를 잘 해둬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스타일로 출제가 많이 될 거예요. 그동안 많이 되어왔고요. 기출이 많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 내기도 좋죠. 기출이 많으니까 아무거나 베껴도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X 집합에는 원소 3개 1, 2, 3, Y 집합에는 원소 2, 4, 6, 8, 10 5개가 있습니다. F는 X에서 Y로 함수래요. 근데요,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은 1번. 만약에 두 원소의 개수를 비교했더니 B가 더 크다 라면은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B쪽에 더 크게, 요걸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조건인데요.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증가함수. 하나 예를 보면요, 이쪽에는 1, 2, 3이 있고요, 이쪽에는 2, 4, 6, 8, 10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가 뭐 6에 가는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보다는 1이 더 작죠? 그쵸? 2보다는 1이 더 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1이 F2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무슨 말이냐면은 2가 6에 대응되긴 하다시피, 그치? 이게 6에 대응되기 때문에 1이 대응되는 값은 6보다 작은 애들, 즉 2나 4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2보다는 3이 더 크죠? 그쵸? 2보다는 3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2보다는 F3이 더 커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죠? F2가 방금 6에 대응했으니까 F3은 6보다 큰 애들, 그러니까 뭐 8이나 10 이런 애한테 대응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은 2에, 2는 6에, 3에, 10에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함수를 첫 번째 함수 F1이라고 부르자. 그럼 또 두 번째 함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 함수도 있고 몇 개 있겠지, 그치? 예. 그게 다 몇 개나 나올 수 있을까를 찾는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저런 식의 대응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저거를 일일이 세는 건 분명히 힘들 거고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어떤 기술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잘 보면은 일단 얘네 셋이 모두 다르니까 대응되는 애들 셋도 모두 달라요. 그걸 이해가요? 분명히 내가 너보다 더 점수 잘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 점수가 높아야 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맞았으니까 내 점수는 너보다 높아야 돼. 이런 식이라서 세 명이 맞은 개수가 다 다르면 세 명이 맞은 점수도 다 달라야 돼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한 개 맞은 애가 2점, 두 개 맞은 애는 6점, 세 개 맞은 10점 이런 식으로 달라야죠. 분명히 더 많이 맞을수록 점수 높아야 되는 건데 일종의. 얘가 이쪽이 맞은 개수, 시험 문제, 세 문제 풀어서 맞은 개수라면 이것은 이제 실제 배점 뭐 이렇게 된다면, 응? 이해가 무슨 말인지. 많이 맞을수록, 그러니까 셋이 다 다른 점수니까 셋이 다 다른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맞은 개수가 다르면 점수도 다를 거라고요. 따라서 치역이 몇 개인가 하면 치역은 3개입니다. 분명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다시 왼쪽에 있는 게 정역인 건 이해가죠? 오른쪽에 있는 건 공역이고요. 치역은 이 맞은 애들만 치역이라고 그러는 거 기억나요? 이 셋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치역도 다 달라야 돼요. 분명히. 그쵸? 따라서 치역은 몇 개입니까? 하면 치역은 3개입니다. 이해가죠? 미리 생각해 볼게요. 공역이 총 몇 개? 공역 5개죠? 공역 5개 중에 치역이 될 수 있는 3개, 글 뽑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이번 대응은, 이번 함수는 이렇게 셋이 치역이야. 다음 함수는 이렇게 셋이 치역이야. 그 다음 함수는 이렇게 셋이 치역이야. 이런 식으로 치역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 그건 아마 5시3일 거예요. 그건 이해가요? 치역 뽑는 방법에서 5시3. 실제 계산은 뭐 5시 이거에도 상관없습니다. 5부터 2개 적어주고요. 2 곱하기 1로 나누면 10가지 나올 건데요. 그 10가지 중에 이게 하나 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좀 해봅시다. 10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치역 3개를 뽑기만 하면 대응은 이미 정해져 버립니다. 다시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봐. 정의역이 1, 2, 3이야. 치역 5개 중에 너 아무거나 3개 뽑아봐. 4, 80. 4, 80. 이 3개 뽑았어요, 이 학생이. 이게 내가 지금 뽑은 4, 80 뽑는 방법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쪽 3개를 이쪽 3개에 대응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장 낮은 애를 가장 낮은 애한테, 두 번째 낮은 애를 두 번째 낮은 애한테, 제일 높은 애를 제일 높은 애한테 배당해야만 이 조건이 성립을 하죠. 그렇죠? 다르게 연결시켜버리면 저 조건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실제 정의역과 실제 치역을 매칭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치역을 뽑기만 하면 이 대응은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치역만 뽑으면 이미 연결은 이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연결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야? 치역을 뽑기만 하면 그 개수만큼 함수가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가 갈랑말랑하죠. 그쵸? 지금 정신줄을 지금 못 챙겨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그쵸?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앉아있는 게 힘들면 서 있으면 돼. 힘들면 서 있으면 돼. 이거는 핵심이 치역을 뽑기만 하면 요걸 만족하도록 연결, 대응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뿐. 그러니까 뽑는 개수만큼 함수가 나오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볼게 내가.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2, 4, 6, 80이 있어. 니들 1대1 함수 세는 거 기억나요? 이거 앞에서 해봤습니다. 1대1 함수 몇 개 나오는 거죠? 1대1 함수 다 까먹었어. 그치? 아유 벌써 다 까먹었어. 어떡하냐 그치? 예를 들어서 1이 2한테 가. 그럼 2는 2한테 갈 수 있어? 못 가는 거야. 그런 거 기억나? 2는 다른 사람 유주가 8한테 갈 수 있어. 그럼 3은요? 2도 못 가고 8도 못 가죠? 3은 뭐 4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제가 깎아야 되는 게 1대1 함수 아닌가요? 맞아요? 1대1 함수가 몇 개예요? 하면은 이만큼 나온 거 기억나요? 1이 갈 수 있는 곳이 5군데 2가 갈 수 있는 곳은 4군데 3이 갈 수 있는 곳은 3군데 이렇게 말이죠. 그쵸? 잘 봐. 1대1 함수의 치역은 몇 개죠? 당연히 3개예요. 왜냐면 정역이 3개니까. 그치? 정역이 3개니까 치역도 3개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하나씩 서로 다른 애들한테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치역을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 하면은 5, 7, 3이 똑같아. 이거랑.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2, 4, 6, 2, 4, 8을 골랐어. 근데 실제로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을까? 그건 아니겠지. 1이 셋 중에 하나한테 가고 2는 둘 중에 하나한테 가고 3은 하나한테 갈 테니까 이 뒤에 이만큼 더 붙지 않아요? 그쵸? 내가 이때는 치역을 고른다고 해도 막상 이걸 매칭시키는 방법이 이만큼 더 나온단 말이에요. 3 팩토리얼만큼. 이해가? 근데 지금은 어때? 이 대소를 만족시키도록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그렇게 만족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란 말이야. 크기 순서대로. 따라서 얘는 뽑기만 하면 바로 전체 함수 개수가 나오고 얘는 뽑고 나서 그걸 또 매칭시키는 방법까지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걸 계산하는 게 뭐야? 그걸 계산하는 거라 수능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요거의 개수는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암기해도 좋습니다.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암기해버리죠. 증가함수의 개수를 찾아라면 그냥 조합의 개수 찾는 거 이렇게 암기를 해버려요. 이해가요? 증가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 그냥 조합으로 풀면 돼. 공역 몇 개 중에 치역 몇 개 뽑기. 그래버리면 그걸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매칭시키는 거죠? 크기순. 2번도 똑같습니다. 2번도. 2번은 어때요? 요 부등호 방향만 바뀌었죠? 그쵸? 2번 보기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크다. 그쵸? 똑같은데 요 부등호 방향만 바뀌었죠? 이게 무슨 함수일 것 같아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감소함수 개수는 어떻게 찾는데요? 똑같습니다. 조합을 찾습니다. 조합 개수랑 똑같아요. 왜? 아까 좀 전에 저 학생이 뽑았던 치역 4, 8, 10을 뽑았다고 칩시다. 4, 8, 10이면 저 1, 2, 3을 매칭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1은 제일 큰 수한테 갈 거고, 그치?
2는 그 다음 큰 수한테, 3은 가장 작은 수한테 매칭이 돼야 이 조건이 맞아요. 그쵸? 그래서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이런 함수를 몇 가지나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냥 조합의 개수, 공역 몇 개 중에 치역 몇 개 뽑는 방법의 수라고 그냥 암기해서 푸는 게 여러분한테도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암기 잘 안 되죠? 졸려가지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디다 적어는 놔야지, 최소한. 그치? 어디 적어는 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요 수학의 셈책에다가 적어놓으면 니들은 분명히 안 본다 이거지. 기말고사 볼 때쯤 가봐. 그때 수학의 셈 쳐다볼 것 같아요? 책꽂이에 꽂아놓고서 아마 박제 될 거예요. 박제. 그쵸? 책꽂이에 꽂아놓고 아마 밀봉 될 겁니다. 안 쳐다볼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노트가 하나 필요해요. 노트. 수학 노트.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한 연습장 말고, 문제 풀고 뭐 식 계산하고 전개하고 뭐 연립하고 이런 식의 연습장 말고 노트가 하나 필요해요. 노트. 수학 노트. 뭐 내가 필요한 것만 짧게라도 메모해 두는 거 어디다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런 걸 안 해봤나 봐. 노트를 못 만들어. 노트를 난 본 적이 없어. 애들 하는 것 중에 노트를 본 적이 없어. 너 노트지 이거? 노트네? 진짜 노트잖아, 그치? 노트가 2개나 있어요, 심지어? 노트죠? 물어볼게. 이게 노트인가요? 연습장인가요? 거의 연습장 수준 아니야? 저는 하는 연습장. 여기 뭐 19번에 답 3번, 20번에 답 1, 3. 이건 뭐 연습장 아닌가요? 이게 노트인가요? 너 시험 공부할 때 이것만 볼 수 있겠어? 그치? 이건 그럼 연습장이지 뭐. 네가 뭐 이렇게 뭐 숙제를 하거나 채점용으로, 그치? 여기 이만큼 풀어보고 나중에 채점해 봐야지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연습장 같은 거지 뭐. 여기는 이제 노트와 연습장이 섞여 있습니다. 요런 부분, 글씨 말아, 아이고 씨. 요런 부분들은 노트에 해당할 거고, 그치?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연습장에 해당하는 거지 뭐를. 고정되어 있어요, 그쵸? 노트와 연습장이. 결국 이런 것도 다 쓰면 어떨 것 같아? 버리겠죠? 어디다 이렇게 처박아놓겠죠? 이렇게 책꽂이 어디 구석탱이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봅니다. 그쵸? 적어주면 뭐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뭔가 하나 마련을 해놔야 돼. 시중에서 파는 두꺼운 노트 한 3, 4천 원짜리? 3, 4천 원짜리 사면 좀 두꺼운 거 있지? 그치? 그거 하나 사잖아? 니들 아마 졸업할 때까지 쓸 겁니다. 그거 한 권으로. 그건 노트거든요. 연습장이 아니라. 연습장은 따로 쓰고, A4 같은 데는 따로 쓰고, 막 휴가가 쓰는 거 있잖아. 그건 따로 쓰고, 노트만 따로 마련해두면요, 아마 그거 한 권 사면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쓸 거예요. 그런 게 하나 필요한데 잘 못하는 것 같아.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증가함수 나오면 조합으로 된다. 감소함수 나와도 조합으로 된다. 원리는 아까 설명했어. 매칭을 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치역을 뽑고 나잖아요. 그걸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조합의 수랑 증가함수의 개수는 똑같은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나름대로 하나의 그 개념 같은 게 하나 있고 정리되는 거겠죠. 400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8번. 이거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전 수능에서는 거의 뭐 해마다 출제가 됐었고, 요즘은 수능에 출제가 안 됩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들이. 하지만 내신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요. 평면에 다음과 같이 9개의 점,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 세로 똑같은 모양의 정사각형 일종의 격자점이라고 부르는, 격자점이 뭔지 기억나?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특강 들었으니까 격자점에 대해서 설명해봤으니까 알까? 그렇지? 격자점 모양으로 이제 9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1번 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2번 세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먼저 해봐야 할 게 있어요. 이런 건데요. 원 위에 9개 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대충 그려도 돼요. 5, 6, 7, 8, 9. 동일한 간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9개 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원 위에 9개의 점, 이거는 뭐 도착점 모양으로 9개의 점.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랑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이 답과 이 답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생각해. 내가 뭐 필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하고 가만히 눈만 뜨고 이렇게 있다가 같으려나? 다르려나? 그거만 생각하면 돼.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찍어 OX냐? 50% 50% 어떨 것 같아? 달라요. 정답은 얘는요 직선이 9시계만큼 나옵니다. 9시 정답은 뭐 이제 36까지 거는 괜찮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요 얘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9개 중에 2개를 뽑아라.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점이랑 요 점을 뽑았어. 그럼 어떤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지? 이해가? 내가 예를 들어서 9개 점 중에 2개 뽑기 얘랑 얘를 뽑았어. 그럼 어떤 직선이 나와요? 이런 직선이 나와요. 무슨 얘기죠? 2개를 뽑으면요 뽑을 때마다 서로 다른 직선이 나와요. 계속.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 이유는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아서. 어떻게 세 점을 잡아도 세 점이 한 직선에 쭉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원에 있는 점들이라서, 원 위에 있는 점들이라서 어떻게 세 점을 잡아도 직선이 되지가 않아요. 곡선이겠죠. 셋을 연결하는 건 곡선밖에 없기 때문에 직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떻죠? 네, 이렇게 세 점이 일직선에 있어요. 이렇게 세 점이 일직선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요 점을 뽑아. 그래서 이런 직선 하나 만들어서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얘랑 뽑아. 그래서 그렇게 만든 직선도 아까의 직선과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결국은 하나라고 세야 되는 저 직선을 한 번 세고 두 번 세고 세 번 세고 몇 번씩 겹쳐서 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은 직선의 개수가 내가 세야 될 직선보다 더 많이 세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만 세야 되는데 뭐 두 번씩 세 번씩 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것보다는 먼저 얘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쉬워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다시?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될 때 나올 거야. 거기 유제 14-12번 보면 어때?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5개의 점이 있다. 이런 말이지. 그치? 그치? 유제 14-12번에. 이해가지?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5개의 점. 이게 무슨 뜻이야? 마치 원 같은 거에 5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2개만 뽑으면 바로 직선이 나와요. 같은 요령으로 삼각형의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의 개수. 이거는 정답이 93이에요. 9개 중에 3개 뽑기. 9, 8, 7 나누기 3, 2, 1. 얼마야? 3, 4. 12 곱하기 7은 84인가요? 삼각형이 총 84개가 나와요. 왜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게 2점, 2점, 2점 해가지고 3점 뽑아서 그냥 연결하면은 이런 삼각형 하나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3개를 뽑기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삼각형이 계속 나와요. 중복되지도 않고. 이해가요? 근데 얘는 안 그렇다는 거죠. 3점을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3점을 뽑아버리면요 삼각형은 그때 안 나올 겁니다. 그쵸?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저거는
일직선상에 세 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셋을 뽑아도 삼각형이지만 얘는 재수 없으면 삼각형 안 나오고 직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모양은 거의 이제 공식화가 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아 졸려. 이렇게 다시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태의 점일 때는요, 직선이 몇 개 있니? 조합으로 세면 됩니다. 삼각형이 몇 개 있니? 조합으로 세면 돼요. 이해가? 참고로 반직선은 몇 개 있니? 이러면은,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반직선과 B에서 A로 가는 반직선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예. 반직선이 몇 개 있니라면 이때는 이제 수열입니다. 이때는 9 곱하기 8이에요. 72까지. 직선이다 보니까 A, B를 뽑으나 B, A를 뽑으나 같은 직선이라서 그때는 뽑기만 하는 거고, 반직선은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가는 방향, 이 방향이 있다 보니까 거꾸로 뽑으면 반대로 가겠죠. 다른 반직선이 되는 거죠.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어느 정도 공식화가 되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저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고, 이걸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직선기수 찾는 거야. 이건 뭐 요거 몇 가지. 삼각형을 찾는 거야. 이것도 이거 뭐 몇 가지. 이렇게 할 줄 알면은 이제 이걸 보고서 내가 배웠던 거랑 다른 점이 생겼네. 바로 뭐? 요렇게 세 점은 한 직선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직선의 개수를 찾을 때 요렇게 두 개 뽑을 때랑 요렇게 두 개 뽑을 때랑 이렇게 두 개 뽑을 때 1번, 2번 뽑을 때, 2번, 3번 뽑을 때, 1, 3번 뽑을 때가 사실은 같은 직선 하나 아니냐. 한 번만 세야 되는데 이거 세 번 세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할까. 중복된 거를 빼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 거란 얘기야. 자,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일단 직선이요. 이렇게 풉니다. 9개 중에 일단 2개를 뽑아요. 그러면은 뭐 사실은 꽤 많은 직선이 나올 거예요. 얘랑 뽑으면 이런 직선, 뭐 얘랑 뽑으면 이런 직선, 얘랑 뽑으면 이런 직선. 이게 뽑을 때마다 직선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뭐가 나와요? 겹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겹치는 걸 뺄 거예요. 뭐라고요? 겹치는 걸 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한 라인을 봅시다. 이 한 라인. 이 한 라인에 보다시피 어때요? 3개의 점이 있죠? 그쵸? 요 3개 중에 2개 뽑기를 해버리면 어때요? 이 3개 중에 2개 뽑기. 사실은 다 똑같은 직선이잖아. 다시 할게요. 이 1번 점, 2번 점, 3번 점인데 이 3개의 점 중에 2개 뽑기하고 1, 2번을 뽑았다, 1, 3번을 뽑았다, 2, 3, 5번을 뽑았다. 이 3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이게 참고로 3가지거든? 이게 3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3가지 다 어때? 다시 알고 오면 같은 직선이죠? 그쵸? 같은 직선이니까 한 번만 세야 되는데 이걸 3번 세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3번만큼을 빼버리면 또 어때? 다 꺼져버려. 이 직선 자체가 사라져버려. 그거 이해가니? 그래서 하나를 덜 빼야 돼요. 이거 이해가요? 다시. 이 9C2에는 아까 9C가 몇 개죠? 36개네요. 그렇죠? 36개 안에는 얘랑 1번과 2번 뽑은 것도 1개, 2번과 3번 뽑은 것도 1개, 1번과 3번 뽑은 것도 1개, 이런 식으로 세어서 36가지가 된 거야. 그건 이해가? 단순한 9C 안에 있는 이 36가지에는 얘랑 뽑은 것도 1개, 얘랑 뽑은 것도 1개, 얘랑 뽑은 것도 1개, 이런 식으로 세어서 36개가 된 거거든. 또 36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 이거 다 한 가지 직선, 한 번만 세야 되는데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3번 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를 빼버리면 아예 이 직선 자체를 또 안 세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덜 뺀다는 거죠. 이해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직선에 3점이 걸쳐 있는 게 몇 번이나 중복될까요? 봤더니 요 한 라인에 3개, 요렇게 한 라인에도 3개, 요렇게 한 라인에도 3개, 가로로도 3개, 그리고 대각선으로도 3개, 총 8번 반복된다. 이런 게
이거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가요? 따라서 정답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36가지에서 3개씩 빼요. 하지만 하나는 덜 빼요. 그 직선은 남겨야 되니까 2개씩 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개씩 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총 8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야? 36 빼기 16 20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꽤 어렵죠? 그쵸? 꽤 어렵기 때문에 표시해두고 여기도 중요라는 마크가 찍혀있네. 그만큼 뭐 많이 나왔나 보죠 뭐. 어차피 기말고사 시험범이라서 지금 뭐 들어봤자 뭐 썩 내키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되게 중요하다 뭐 급하다 뭐 이런 것도 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게 있구나. 아 중복돼. 그러니까 일단은 원에서 세는 거 연습을 좀 하시고요. 원에서 세는 거 알겠죠? 원에서는 어떻게 세더라. 그래서 그거 원의 핵심은 뭐다? 어느 세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고요. 그렇게 직선 하나에 세 점이 같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저거는 따로 중복된 횟수만큼 빼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해 가죠? 두 번째가 뭐예요? 삼각형 개수 찾는 겁니다. 삼각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9C3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9개 점 중에 3점을 뽑아. 이런 거야, 얘들아. 이래서 9개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이렇게 있어. 내가 A 뽑고, 뭐 D 뽑고, E 뽑고 막 그랬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이 하나밖에 없어. 그치? 이래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B랑 같은 거 아니에요, 둘이? 그렇잖아요, 그쵸? 이 점의 위치가 달라진다 해가지고 이게 다른 삼각형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든 같은 삼각형 A와 B와 C 어쨌든 이 세 점을 연결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돼요. 이걸 다시 일렬로 배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같은 취급할 거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삼각형이 나올 거야. 일단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93이긴 한데 뭐가 있을 것이다? 3개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삼각형이 안 나오는 게 생겨요. 아까 같은 어떤 경우 이런 거죠. 한 라인에 있는 3점을 뽑아버립니다. 이거 삼각형 안 나옵니다. 그쵸? 다른 라인에 있는 3점 뽑으면요 무조건 삼각형이 나와요. 참고로 어떤 학생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요거 뽑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세서 연결한 삼각형을 말하는 거지 얘까지 연결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개를 연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삼각형은. 이해 가죠? 그러니까 다른 라인에 있는 거 3개를 뽑으면은 그때그때마다 분명히 다른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계속. 하지만 한 라인, 한 선 위에 있는 3점을 뽑으면은 삼각형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선에 점이, 한 라인에 점이 3개 있죠. 그렇죠? 3개 중에 3개 뽑기 해버리면 삼각형이 안 나와요. 이해가? 이런 게 총 몇 번 반복돼? 8번 반복돼요. 아까 8개 선 나온 거 봤죠? 가로 3개, 세로 3개, 대각선 2개. 요거 빼면 끝이에요, 일단. 이해 갈까요? 93이 얼마라고? 얼마일까? 84가지 않나 이게 아까? 그래서 8가지 빼면 돼요. 그쵸? 76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겠어요? 아까는 1을 왜 덜 뺐죠? 저 직선 자체도 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왜 그런 거 없죠? 저 직선은 어차피 삼각형 아닙니다. 저만큼 빼면 돼요. 이해할까요? 이게 당연히 점을 찍거나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질 수 있겠지, 그치? 지금은 3, 3 모양으로 9개 찍었지만 뭐 4, 3 모양도 가능하겠고 뭐 5, 5도 가능하겠고, 그치? 점 찍는 방법이 다양하겠지, 그치? 다양한 만큼 다양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RPM 같은 거 풀다 보면요 다양한 도형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도 또 활용하는데 일단 여기 끝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세는 게 좀 번거롭겠다라는 거 정도는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자, 2개 남았습니다. 이제 2개 풀고 시작할 거예요. 401번, 401페이지. 필수제 9번. 9번은 이거 저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보는데 노가다 문제로. 중학교 때도 하지 않나? 나는 기억나는데 중학교 때 이거 노가다로 했던 기억. 한별기가 일자리인 정사각형 12개를요 다음과 같이 배열했습니다. 한별기가 일자리인 정사각형 12개를
가로 4, 세로 3 되도록 12개를 이렇게 배열했어요. 그랬을 때 1번 직사각형이 몇 개 나오겠는가? 2번 정사각형이 몇 개 나오겠는가? 혹시 너희들도 중학교 때 이거 해봤니? 해봤어요 혹시? 우리 때 해봤던 기억이 나. 학교 쌤이 칠판에다가 가득 이걸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은 뭐 이제 요런 게 몇 개, 1, 1짜리가 12개가 있고 뭐 2, 1짜리가 또 몇 개가 있고 다 적었어요. 이렇게 뭐 3, 1짜리는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4, 1짜리는 몇 개가 있고 뭐 1, 2짜리는 몇 개가 있고 1, 3짜리 다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중학교 때. 여러분 해본 적 혹시 있나? 있어요. 졸려. 나도 졸려. 야, 빨리 하고 쉬자. 우리 안 되겠다. 왜 애들이 상태가 메롱메롱하냐? 근데 직사각형은 사실 그런 식으로 세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도형에서 저렇게 온전한 도형에서. 다시 할게요. 온전하다는 뜻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개의 직사각형을 이쁘게 짝이 딱 맞게 배열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쪽 라인 뭐 하나가 없고 이쪽에는 2개가 지워진 이런 상태일 때는 약간의 수작업을 해야 돼요. 일일이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짝 가로세로 딱 짝이 맞는 모양 볼로 되어 있을 때는요 일종의 공식화해서 풀 거예요. 직사각형 개수를 공식화해서 풀 거고 이런 모양은 공식화가 안 돼요. 이런 모양은 따로 쓸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자, 공식화해서 쓸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쓸 건데요. 어떤 하나의 직사각형, 예를 들어서 요만한 직사각형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요거를 어떻게 세는 아이디어냐면은 이 직사각형을 셀 때 이렇게 세는 거야. 이 직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선분을 잘 보고선요. 윗선분, 아랫선분, 그치? 좌선분, 우선분. 총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아니냐? 라는 건데 이 윗선분, 아랫선분은 결국은 뭐야? 가로선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위에 있는 걸 윗선분, 아래에 있는 건 아랫선분 이렇게 불렀던 것 뿐이에요. 그쵸? 가로선이 총 몇 개 있는지 보여요? 가로선 총 몇 개 있죠? 총 4개 있죠. 이해가요? 가로선이 총 4개 있기 때문에 마치 가로선 4개 중에서 안 나와요.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내가 세면은 어떤 직사각형의 가로가 완성될 것이고 이해가? 가로선 4개 중 2개를 뽑으면 내가 세면은 어떤 적당한 직사각형의 가로가 완성될 것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세로선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그치? 세로선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누구? 얘랑 얘 이런 식으로 뽑으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세려고 하는 직사각형의 세로가 완성될 테니 이 2개를 같이 동시에 뽑으면 내가 세려는 하나의 직사각형이 완성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뽑고 뽑을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직사각형이 계속 탄생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게 그럼 직사각형 개수입니다. 4시 6이고 5시는 10이라서 60개 나오겠네요. 이거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알 겁니다. 근데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의 크기가 다르죠. 그렇죠? 가로는 지금 가로선이 4개 나오고 세로선 5개 나왔다. 그렇지? 선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단쯤은 수작업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 몇 개,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 몇 개,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인 정사각형은 몇 개라고 세는 방식은 이미 여러분이 중딩 때도 해봤을 테니까 이 방식 그대로 따르는 게 더 안전하고 쉽습니다. 이거를 공식화하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세세요. 이게 12개인 거나 이건 이해 가죠? 요게 몇 개일 수 있겠어? 잘 봐. 요거 셀 때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게 이렇게 깃발을 꽂을 거야.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이해가? 여기다 깃발을 꽂아가지고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어. 한 밀리가 2짜리인 정사각형.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에 깃발 꽂았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가지? 이런 식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인가로 본다면
여기까지 꽂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이렇게? 이해 가죠? 다시 2 곱하기 2짜리 정사각형의 왼쪽 상단에 깃발을 꽂는다고 한다면요, 나올 수 있는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가지수는 저만큼입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6개가 나와요. 이게 정사각형이 깃발이 6개 있으므로 정사각형도 6개 나오는 겁니다. 그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이거는요 비슷하게 3,3짜리의 맨 상단 윗부분, 얘를 뭐 해를 그린다고 치면요, 해는 몇 군데 그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해는 2군데, 여기와 여기 뿐이에요. 잘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라인을 하나 줄인다, 라인을 2개 줄인다, 이런 느낌이긴 해요. 사실 잘 보면은 이거는 라인을 가로 한 줄, 세로 한 줄 줄이는 느낌인 거고, 얘는 가로 2줄, 세로 2줄 줄이는 느낌이에요. 잘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서 공식화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냥 하나씩 이거 2개 나오는 건 이해 가겠어? 예, 그래서 다 설명 몇 개요? 이게 20개인가요? 나오겠죠. 힘들어? 알았어. 이거만 맞췄다. 자, 뒤에 거 마지막이죠. 필수지 10번. 이게 몇 각형? 정팔각형. 그냥 팔각형이구나. 정이란 말은 없네. 생긴 건 정팔각형처럼 생겨놓고선, 그렇지? 자, 팔각형 하나가 있습니다. 팔각형이 있는데요, 대각선이 몇 개 있는지 세시오와 대각선이 54개일 때는 꼭집이 몇 개인가 세시오라는, 이거 여러분 저기 중1 때 했던 거 기억나요? 중1 때 이런 거 하지 않았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n 곱하기 n 빼기 3 나누기 2. 이거 외워서 푸는 친구도 많던데? 혹시 기억납니까? 응? 옛날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요거만 하면 끝이야. 조금만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 중일 때는 예를 들어서 한 칠각형이다. 저 예를 들어서 한 점에서 대각선은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4개. 그치?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은 4개. 왜냐면은 이 점에서 그릴 거니까 이 점 제외, 양 사이드에 있는 2점도 제외. 그치? 총 3개의 점이 제외가 돼요. 칠각형 중에서. 그러니까 4개까지 그릴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1번 점에서 4개, 2번 점에서 4개, 3번 점, 4번 점, 5번 점, 6번 점, 7번 점에서 각각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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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그릴 수 있으니까 총 7 곱하기 4만큼 그릴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각선이 겹치죠. 1번에서 3번 쪽에 그린 이 대각선이랑 3번 쪽에서 1번 쪽에 그린 대각선이 겹쳐서 모든 대각선이 2줄씩 될 거예요. 나누기, 그래서 2를 하는 거죠. 그걸 일반화시킨 공식입니다. 이게 기억나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거 알았으니까 팔각형이면 8만 대입하면 되겠네 해서 답이 나오겠죠. 물론 그쵸? 8 곱하기 5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얼마? 20개인가?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쉬워.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중1 때 배웠던 방식이고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배웠던, 즉 조합을 이용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을 이용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잘 보세요. N각형이니까 꼭지점이 N개 있을 거예요. 이해 가요? 편의상 7개 정도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7개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7개가 있으면요, 7개의 점 중에 내가 2개를 골라요. 그래서 얘랑 골라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대각선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이해 가요? 얘랑 골라요. 근데 대각선 될 수 있고요. 그쵸? 7개 점 중에 2개의 점을 고르면 대각선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대각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외곽선을 고르는 경우죠. 그쵸? 이 외곽선을 골라버리면 대각선이 안 나올 겁니다. 그쵸? 외곽선은 총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7개가 나오겠죠? 칠각형이니까. 그쵸? 7을 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해가지? 외곽선을 고르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 대각선 아닐까? 그런 아이디어거든? 7개 중에 2개를 뽑아요. 그럼 일단 선분들이 나올 건데요, 선분들은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외곽선과 대각선. 그치? 외곽선은 빼야지, 대각선이 아니니까. 외곽선이 몇 개 나오겠어? 칠각형이면 7개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될 거야. N각형이면 N각형 중에 2개를 뽑고 나서요,
다시 외곽선 n개를 빼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n각형에 있는 n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뽑으면 일단 선분이 나올 텐데 선분들 중 n개는 n각형의 외곽선들, 나머지는 대각선이라서 대각선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이해가지? 이거를 정리한 게 저 식이야. 이게 n부터 2개 나누기 2 곱하기 1 빼기 n이라서 보시다시피 이게 2분의로 통분하면요 앞에는 n 곱하기 n 빼기 1이고 뒤에 이게 빼기 2n이 되거든요. 이게 전개하면 n제곱 빼기 3n 아니야 결국은. 그치? 이거를 인수분해한 게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이 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식이 다시 나와요. 중1 때 배웠던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이해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푸는 게 여기서 원하는 거죠. 2번은 쉽죠? 답 나왔으니까 대각선이 54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54라고 만든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간단하죠? 2차 방정식이지만 이제 n은 이제 자연수일 테니까 자연수에 대한 것만 찾으면 뭐 12가 나오더라 라고 한다는 건데요.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저 공식을 예전에는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라는 개념으로 풀었다면은 지금은 n개의 꼭지점 중 2개를 고르면 일단 선분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외곽선만 빼면은 대각선이 나온다라는 개념, 이걸 푼다는 거 정도를 알면 됩니다.